제21대 총선 개표 결과 대구 경북 25개 선거 가운데 24곳이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 수성을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됐습니다. 총선과 함께 대구 경북 1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민들은 당선자들에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수성 갑과 을 두 선거구 모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격전지였죠. 수성 갑에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수성 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표 차이가 벌어질 듯 벌어지지 않는 팽팽한 상황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약 3%포인트의 표차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수성을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준 데 대해서 내가 평생 수성을 주민들에게 보온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 경남 양산을 떠나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도전에 나섰던 홍준표 후보. 재기에 성공하면서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과 주호영, 두 명의 4선 의원이 맞붙은 대구 수성갑. 2명 중 먼저 5선 고지에 오른 건 주호영 후보였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눈에 띄게 앞서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최종 득표율 약 2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또 우리 보수의 심장, 그중에서도 정치 1번지인 수성갑을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찾아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고도 또다시 승리한 주호영 후보. 대구 경북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선된 의원님들과 또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수성구의 표심을 끌어안은 주호영 홍준표 후보. 대구의 정치 1번가 수성구에 어떤 새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 대구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야권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대구 동구 갑을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보궐선거 역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없었던 대구 동구 선거구. 반전은 없었습니다. 대구 동구갑에선 미래통합당 류성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류 후보는 69.5%의 득표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후보를 약 43%포인트 앞섰습니다.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서 대구 경제, 동구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을에서도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강대식 후보는 60.3%를 득표해 이승천 후보와는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구 주민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신 경제만은 꼭 살려라. 또 지역 발전을 꼭 이루겠다는 저희 공약.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만은 꼭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저희 굳은 다짐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겼어요. 이들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좌초 위기에 빠진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편 대구 동구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5곳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의석을 거머쥐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경주에서도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천이 2번이나 뒤집히면서 지지층 분열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보수 민심의 벽은 높았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경주. 이번에도 선택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후보를 번복해 지지층 이탈 등 부정적인 전망도 많았지만 표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출구조사부터 개표가 마무리되기까지 줄곧 1위를 달리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주 시민들께서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정치로 시민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재선에 성공한 김 당선자는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원전 클러스터 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신라환경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온 만큼 왕궁과 황룡사 구층 목탑 등 핵심 유적 복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환경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신라환경 복원의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경주를 역사문화 특례시로 조성하는 코로나19로 미뤄져 온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추가 건설 여부와 침체된 지역 경제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여기에 선거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가 제21대 총선 안동 예천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예천 안동을 위해 약속한 5대 목표, 10대 분야의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선거 막바지 예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새로운 선거 변수로 떠올랐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부터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개표 중반 이삼걸 후보가 20% 득표율을 돌파하며 바짝 추격했지만 김형동 후보가 40% 이상 득표율로 표차를 벌였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김형동 당선인은 예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바라는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일터가 있고 장년들에게 가족을 기를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어보겠습니다. 무소속 권택기 후보가 선전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역 상생 공약과 함께 안동 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수상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TK 지역 통합당 싹쓸이에 정치 실현의 도전까지 성공하면서 안동 예천 지역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경북에서는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지역이 일부 조정됐는데요. 그럼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된 뒤 치른 첫 투표. 일부 지역이 합쳐지고 또 분리됐지만 결과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정된 4개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선이 확정된 곳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는 저녁 10시 기준 개표율 84.63% 시점에서
득표율 79.27%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당선됐던 김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과 저와 군수, 군의원, 도의원, 도지사 모두가 합심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법조인 3파전이 예상됐던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는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56% 득표율로 4선에 도전한 무소속 장윤석 후보를 3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될 수 있었고 또 본선에서도 이렇게 큰 격차로 이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주 문경에서는 미래통합당 현역 비례대표 이미자 후보가 2위 후보보다 득표율이 3배 넘게 앞서면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선거 때만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곁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정치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상주 문경 상주 균형발전 미래전략팀을 꾸려서 상주와 문경을 다 같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4개 선거구를 포함해 경북의 13석이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면서 굳건한 텃받침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25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24개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이번에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은 예상대로 미래통합당이 석권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역 의원 공석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경산 역시 64.9%의 높은 득표율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경환 의원 시절 추진되던 지식산업지구와 경산 일반 4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 등이 하루빨리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과 구미, 영천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지만 보수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4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영천 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이루라는 그런 시민, 국민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당선인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제 당선인들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급식비와 정근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네, 4.15 총선은 이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 지역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또 중산층을 위해서보다 서민들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시고 서로 헐떡이 않고 서로 민생에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한 개 좋습니다. 각종 막말이나 비리 저지르는 그런 지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청산하는 제도라든지 주민소환제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 삭감 이런 거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잘 이루어져서 국회에 일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출권이나 이런 게 너무 막혀서 솔직히 부동산이 조금 이제 좀 서민들은 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 대출 완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상황이 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일용직으로 다니고 이러는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 경제가. 나라에서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쓰겠고 일단은 일자리들이 없어놓으니까 좀 깝깝하거든요. 4.15 총선과 함께 대구 경북 14곳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주요 지역 당선자들의 소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랫동안 동구를 지켜오고 동구를 오랫동안 보살펴온 만큼 이번에는 동구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보겠습니다. 동구 발전 젊음으로 꼭 이뤄보겠습니다. 믿고 쓰는 청년 일꾼 윤기배 시의원 당선자 윤기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에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심지역의 현황과 문제들을 현장에 가서 분석하여서 잘 대응하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훌륭했지만은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분들, 즉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은 밑에 있는 우리 해안동부터 도농 복합지역인 공산동까지 지역이 많이 넓습니다. 도농 복합지역과 우리 도시지역을 곳곳이 다니면서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구의원 생활을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지해 주신 안심 3사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 안심의 딸, 안심의 며느리로서 안심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어느 한 부분 부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동구의 내일이 더 큰 미래가 되도록 안심 3사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